안녕하세요. 서울시 슈카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초대 손님이 계시죠.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너무 팬이에요.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약간 예. 그 패션이 너무 귀엽고 깜찍한 거를 노리고 오신 게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오늘 슈카님하고 촬영을 한다고 예. 학교에서 오는 길인데 애들이 슈카님하고 촬영하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럼 그냥 가지 어떻게 가냐 했더니 모자를 써야 된다고. 수자랑. 근데 두 분은 왜? 아, 저희는 원래 이렇게 진중하고 이렇게 우리 경제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울시 채널에 나오는데 모자가 웬 말이에요. 품이 있게, 아니, 품격 이게 어떻게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가야죠. 저희 깜찍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냐? 바로 서울시 겨울 페스티벌 윈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 겨울에 여기저기에서 이런 약간 페스티벌 비슷하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각각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분명히 어저께까지 따뜻했는데 급속 냉동이 됐어요. 오늘 너무 춥고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올해 첫눈인데 이렇게 맞을 줄 몰랐어요. 정말 불편하네요. 첫눈을 조금 아름답게 맞을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온 것은 자, 뒤에 보시는 광화문입니다. 교수님, 광화문 거리에 최근에 한번 와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1995년에 여기 있었던 일제 그 총독부 건물 헐열 때도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봤어요. 그러면 그 폭파하는 것도 보셨어요? 폭파까지는 아니고요. 건물 그 돔 띄고 하는 거 다 네. 봤죠. 우와. 네. 뭐 이렇게 돌이하다 이렇게 집어왔으면 총독府건물 받침대 돌 뭐 이런 거 당근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광화문 거리가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진 않았거든요. 정말 넓게 뻥 뚫어놨습니다. 뻥 뚫어놨고 광화문 앞에 가면은 요번에 월따라 그래서 요만한 단 거기가 예전에는 뭐 임금님의 명을 쫙 펼치면서 우와. 몇 월 몇 시 뭐 어쩌고 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거나 행사를 했던 공간이라고 해요. 교수님 이거 맞아요? 왜냐면은 저 혼자 있을 때는 저는 잘 모르니까 항상 슈카님이 그러면 그런 거 한번 하거든요. 다 조사하고 온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그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1995년 그 옛날 일대 총독부 있었던 건물을 헐고 그 뒤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복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마지막 장면들 중에 하나가 얼마 전부터 시작한 월대 복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와보신 분 알겠지만 여기가 예전에 그 육조거리라 그래서 예. 교수님 뭐 정부 기관들 많잖아요. 지금 이거 다 정부 기관들이죠? 거의 그렇죠. 예전에 이쪽이 정보통신부 있었던 자리고요. 지금 다시 KT가 다시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데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정답. 뭐예요? 제이 롯데월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걸 주워 들었어요. 제가 대기한 거예요. 제가 대기한 거. 맞아요. 팩트 체크 완료. 이거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US 구글하면 미국인들의 구글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서 코리아 또는 서울 이렇게 치셔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빈출되는 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롯데 이따만한 그 타워.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광화문. 광화문? 네, 경복궁 광화문 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축하월드? 아이, 너무하네. 너무하네. 그러면 세 번째 혹시 여의도 매점? 아이, 고맙다. 고마워요. 자네는 이직을 준비하나? 바로 남산. 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DDP인데요. 이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쁘다? 밤에 예쁘다. 야경이. 그렇죠. 특히 외국인들이 어느 나라를 기억하거나 어느 도시를 기억할 때는 그 나라의 어떤 조형미라든가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밤, 야경이에요. 그걸 또 밤에 하는데. 그래서 이 4군데의 이 야경들 중에서 가장 전통이 있으면서 한국적 미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더 많은 볼거리를 밤에 충만하게 만들기 위한 미디어 파사드, 이런 형태의 전시 또는 축제 같은 걸 한다고 합니다. 축제. 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이라든가 5개 공간을 큰 캠퍼스나 도화지처럼 이용해서 거기다가 뭔가 이미지나 아니면 시각 정보를 투영해서 뭔가 쇼 같은 걸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게 바로 저런 거예요. 저희가 날씨가 조금만 좋았어도 월드나 경복궁을 갈 생각이 이만큼 있었지만 너무 추운 관계로 바로 스튜디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교수님. 제가 따뜻한 데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정겨운 골목 같은 이 느낌. 너무 운치 있는데요? 그렇긴 하네요. 저 예전에 할머니 골목이셨는데. 근데 추워요. 아, 예, 빨리 들어가시죠. 안은 좋습니다. 안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그 경복궁 앞에서 우리 서울 윈터 페스티벌을 한번 이제 경험해보고 왔는데요. 윈터 페스티벌이 이번 겨울에 사실은 서울 도심 7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랬는데, 교수님 혹시 어딘지 위치 아십니까? 아, 그럼요. 사실 이번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외국에서 이렇게 야간 관광이 다 테마이긴 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야간 관광을 한 곳에서 보고 나면 다른 곳으로 야간 관광을 또 볼 게 있어서 갈 때 돈이 터. 너무 머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윈터 네. 이걸로 구성한 거는 도보에서 7군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네. 제가 옆에 보니까 저희 옛날에 그 하늘소 찍었던 네. 열린 송영 녹지부지 송영광장, 네. 거기서도 하나 하고 네. 경복궁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 하죠? 종각에서도 하고요. 세종대로. 세종대로. 청계천. 청계천 쪽. DDP. DDP까지. 네. 그러니 이 광화문에서 그 동대문 쭉 가는 곳곳에서 볼 걸 보면서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걸어서 이렇게 쭉 가면서 또 추우니까 또 먹을 거 하나 먹으면서 또 이렇게 야경도 쭉 보고 너무 코스가 좋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시는 그 외국인들한테 우리 코레아의 차가운 겨울 날씨에 요거 한번 좀 봐라. 맛보실 수 있는 아닙니다. 코레아의 윈터 쉽지 않다. 그렇게 맛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동선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특히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 한국 방문 코스를 보면요. 우리는 뭔가 그들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보여줄 걸 자꾸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종로나 을지로 쪽에 있는 야시장이에요. 대표적으로 광장시장. 그런데 이번에는 그 코스에 광장시장이 딱 있거든. 맞네. 종로에서 DDP로 가는 길에 있잖아요. 지역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추워지기 시작할 때 오뎅 한 그릇 하고 가자. 딱인 거죠.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정말 본격적으로 이 축제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도시들은 축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도시든지 간에 그 관광 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거든요. 재방문율을 높여야 돼요.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슈카님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어디세요? 전주로 섬으로 갔어서 섬으로. 시티를 피해 갑니다. 그러면 또 갔던 데도 있으세요? 또 갔던 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거봐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국민보다 연간 프랑스 파리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는 매년 새로운 볼거리와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라는 게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재방문율을 만들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호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축제가 바로 밤과 결부되는 걸로 전 세계에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빛과 조명과 컨텐츠를 쏘면 같은 공간인데 다르게 보이는. 그러니까 나 옛날에 광화문 가봤는데 근데 요즘 거기 밤에 가면 볼거리가 있대.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구나. 이 윈터 축제를 밤에 그것도 축제로 같이 결부시켜서 기획한 것은 이거 관광객들 끌어모으. 구주머니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관광이 네. 관광이라는 게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산업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관광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히 신경을 더 써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왜요? 원래 외국인들이 한국에 서울에 관광 오는 그 숫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일본도 한 300만 명 수준이에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엔데믹 되고 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그대로 300만 명 수준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1000만 명 가까이 됐어요. 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엔저 때문에 잠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지금 숫자가 격차가 커졌으니까. 그리고 이 기회에 일본은 엔저 때문이든 뭐든 간에 일본 관광을 이렇게 많이 오니 더 많은 볼거리, 더 많은 축제,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려고 준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경쟁국이 지금 막 뭘 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죠.
그래서 윈타를 준비한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외국인들 동선 얘기해 주셨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외국인들은? 어떤 곳에서 오는 외국인이냐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궁금해요. 네, 관광객들이 남긴 흔적들, 중국어 블로그로 돼 있는 걸 흔적들을 봤더니 중국인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곳은 DDP 쪽이에요. 또 그쪽은 중국인들이 패션, 의류, 관광도 하고 동대문 DDP에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게 있는데 동대문에서 닭 한 마리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중국인들이. 제가 거기 지나가는데 그 닭 한 마리 상인이 저에게 중국어로 드시고 가시라고 잠실 그 시그니엘 거기 타워를 비롯해서 삼성역 그리고 청담하고 이쪽은 강남 이쪽은 주로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더 선호해요. 약간 쇼핑하러 오시는 건가? 프리미엄 쇼. 봐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시그니엘 네. 그리고 홍대 쪽에서 주로 이제 쇼핑을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거기 숙소를 잡는 사람들은 젊은 관광객들. 네, 어린 관광객들. MZ 세대들. 예, 그렇죠. 제가 가는 네. 곳이네요. 그 축제를 그렇게 밤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꼭 밤에 해야 돼요. 밤에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24시간 놀이문화가 있는 국가거든요. 아, 외국은 6시 되면 문 닫잖아요. 우린 6시부터 시작인데 그때 시작했잖아요. PC방이 그때 닫으면 망해요. 퇴근하고 이제 그때부터 놀아야 되는데. 소상공인분들은 심지어 한 3시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 많은 소상공인들을 나름 수용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도 어느 순간인가 이제 24시간 문화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 빨리 닫아요. 다 닫아. 워라벨. 워라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크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다 소상공인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소상공인 분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시 뭘 부흥시켜야 된다? 밤 문화를 부흥시켜야 돼요. 그래서 야간에 집 밖을 다시 나와서 즐길 거리 보여줘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 내부 사람만 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온다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해법을 썼어요. 한국에서 밤과 관련된 영업 규제를 전면 철폐한 연도가 1999년도예요. 뭐 뒤에? 그 통제하는 거 밤에. 뭔 통제? 그 무슨. 그 계엄령 때는 그건 한참 전이야. 전이야.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하고요. 우리 때도 그 미니스커트 단속하진 않았어요. 장발 단속은 우리 아버지 때예요. 그건 1982년도고요. 1999년도는 IMF 외환위기. 그때 너무 또 상권이 어려워졌잖아요. 야간에 영업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전면 철폐. 지금 또 경제 안 좋으니까. 2023 윈타 축제. 맞습니다. 이걸 계기로 뭔가 좀 이렇게 좀 붐업되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DDP에서도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큰 장터 같은 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쪽에서도 크게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계기들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약간 먹거리나 플리마켓이나 이런 거 열어놓으면은 친구랑 연인이랑 놀러 가기 너무 좋으니까. 전 세계에서 요즘 가장 핫한 어떤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연말 딱 이제 해 넘길 때 카운트다운 하는 거 있잖아요. 타임스퀘어. 네, 타임스퀘어. 와, 그래서 10, 9야.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빛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래도 하긴 했어. 원래도 했네. 코리아 방식으로. 원래도 했네. 자, 그런데 DDP에서 그 큰 벽에다가 미디어 파사. 네, 그걸 쏘나 봐요. 근데 이번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인플루언서들 불러가지고 와. 큰 행사로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인데 혹시 초대 받으셨나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연말에 일정이 빡빡하게 차 있다는 소문을. 아유, 제가 하필 그 뉴욕 타임스퀘어의 그 개인 일정이 개인 일정이 겹쳐갖고. 그 인플루언서 팀이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의 막 팀으로 막 몇천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거 생중계로 해주면 또 텔레비에서 봐도 재밌을 것 같고. 텔레비에서 봐도.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가끔 그래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서울시 윈타 2023 밤의 도시 서울, 축제의 도시 서울로 우리 관광지수 좀 올리고 주민들이 여행 좋아하고 즐기는 거는 너무 좀 바람직하고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들어오는 분들을 또 늘리는 우리 어떤 그 노력도 해야 되니까 이번을 계기로 서울이 정말 세계적인 축제 도시, 교수님 말씀대로 밤의 도시, 조금 더 나가서 미라클 모닝의 도시, 야 24시간 24시간 돌려. 역시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좀 더 활동적이 되고 전 세계 청년들도 모이는 즐겁고 또 뭐
뭐 부유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부유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고향이 서울이라서 서울에서 기획한 이런 축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향 아까 종로 종로입니다. 예. 그 빈대떡 같은 거 되게 엄청 좋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참을 수 없거든요. 못 참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